땅이 울렸습니다. 거대한 울림이 대지를 타고 흘러 안시성의 성벽까지 전해졌습니다. 645년 8월,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안시성 동남쪽에 우뚝 솟아있던 거대한 흑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60일 동안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해 쌓아 올린 토산이었습니다. 안시성 성벽보다 높이 솟아 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었던 당나라 황제 이세민의 자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굉음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먼지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토산 정상을 지키던 당나라 병사 500명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니, 들렸다가 묻혔습니다. 흙더미 아래로. 당 태종 이세민은 말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의 얼굴에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시성의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함선이 터져나왔습니다. 무너진 토산을 향해 고구려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투 중 하나인 안시성 전투의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 천하의 당 태종이 이 작은 성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 이 이름 석자는 7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에 중독된 남자였습니다. 아니, 승리만을 아는 남자였습니다. 598년, 그는 당국공 이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황제가 될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맏형 이건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세민은 달랐습니다.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세워질 때 전장에서 가장 빛난 사람은 맏형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민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어떤 적도 어떤 상황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26년 6월 4일, 그날이 왔습니다. 현무문의 변이라 불리는 그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장안의 현무문. 이세민은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황태자 이건성과 넷째 동생 이원길이 궁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맏형 이건성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동생 이원길도 쓰러졌습니다. 형제의 피가 궁궐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아버지 이연은 둘째 아들을 황태자로 삼아야 했습니다. 2달 후에는 황제 자리를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 태종 이세민이 권력을 잡은 방법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올라선 자리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형제를 죽인 죄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세민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승리로.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30년, 그는 동돌궐을 정복했습니다. 북방의 유목민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이세민을 천가한, 즉 하늘의 칸이라 불렀습니다. 칸 중에 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의 황제이면서 동시에 북방 유목민들의 대칸이 된 것입니다. 635년, 서쪽의 토요콘을 복속시켰습니다. 640년, 고창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당나라의 영토는 이전 왕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치세를 정관의 치라 불렀습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의 눈에는 하나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도의 동쪽 끝,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수나라를 멸망으로 몰아넣은 그 나라. 수양제가 4차례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다가 번번이 실패한 그 나라. 살수에서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괴멸당한 그 나라. 이세민은 생각했습니다. 수양제가 실패한 이유를 안다고. 수양제는 교만했다고. 준비가 부족했다고. 무리하게 원정을 강행했다고. 나는 다르다. 이세민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양제가 아니다. 나는 신중하게 준비할 것이다. 나는 현명하게 전쟁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고구려를 정복할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631년, 당은 고구려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경관, 즉
전승기념물을 허물라고 강요했습니다. 고구려는 굴욕을 참고 경관을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유왕은 당과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핵심부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강경파였습니다. 그는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천리에 걸친 거대한 방어선이었습니다. 631년에 시작해서 647년에 완공될 이 장성은 고구려가 당의 침공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642년 10월 그 일이 터졌습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영유왕과 대신들을 살해했습니다. 보장왕을 옹립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에게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신하가 주군을 시해했다. 이세민은 조정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은 천리가 용납하지 않는 대역무도한 짓이다. 짐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완벽한 명분입니까? 자신도 형제를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이 남의 나라 신하가 왕을 죽였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분은 명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644년 11월 당태종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재상 위징이 나섰습니다. 폐하, 신중하셔야 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4차례나 쳐들어갔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고구려는 지형이 험하고 백성들이 용맹합니다. 원정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세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징, 경의 충심은 알겠소. 하지만 나는 수양제와 다로, 수양제는 교만했소. 나는 신중할 것이오. 수양제는 준비가 부족했소.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소. 그리고 실제로 이세민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644년 11월부터 645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태자첨사 이세적을 요동도행군 대총관으로 삼았습니다. 형부상서 장량을 평양도행군 대총관으로 삼았습니다. 이세적은 육루로, 장량은 해로로 진군할 계획이었습니다. 병력은 30만이었습니다. 여기에 거란과 돌골의 용병을 더했습니다. 수나라 때보다는 적었지만 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당나라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동돌골을 정복한 그 군대, 토요콘을 굴복시킨 그 군대였습니다. 공성무기도 준비했습니다. 포거, 즉 투석기, 거대한 돌을 날려보내 성벽을 부수는 무기였습니다. 충거, 즉 공성퇴, 큰 나무를 달아 성벽에 충격을 가하는 무기였습니다. 사다리, 공성탑, 온갖 종류의 무기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군량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100만석이 넘는 곡식을 준비했습니다. 말먹이, 무기, 갑옷,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645년 2월 당태종 이세민은 직접 출정했습니다. 황제가 친히 군대를 이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원정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낙양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안에서 낙양까지 백관들이 배웅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폐하, 고구려를 정복하소서, 승리하소서. 이세민은 말 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에는 성공한다고. 4월 초 당나라 군대는 요하에 도착했습니다. 고구려의 국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하를 건너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하 하류는 거대한 늪지대였습니다. 200여 리에 걸쳐 진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도 말도 수레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세민은 직접 나섰습니다. 말에서 내려 병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풀을 베어 진흙길을 메웠습니다. 나무를 묶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수레를 뒤집어 징검다리로 삼았습니다. 황제가 직접 말채찍으로 나무를 묶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감격했습니다. 폐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생한 끝에 당군은 요하를 건넜습니다. 드디어 고구려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15일 이세적의 선발대가 계모성을 공격했습니다. 계모성은 고구려의 첫 번째 방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군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최신 공성무기들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포거가 불을 뿜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들이 하늘을 날아 성벽에 부딪혔습니다. 쾅! 쾅! 성벽이 흔들렸습니다.
충거가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리듬을 타듯 계속해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4월 26일 계모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당군의 화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이 무너졌고 고구려 병사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남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월 2일 장량이 이끄는 수군이 비사성을 함락시켰다는 보고였습니다. 비사성은 요동반도 남단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수군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세민은 기뻐했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전쟁이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양제는 무모하게 덤볐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차근차근 하나씩 무너뜨린다. 그리고 다음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요동성이었습니다. 고구려 서부 방어선의 핵심, 요동 최대의 거점이었습니다. 5월 초 당군은 요동성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세적의 선발대와 이세민의 본대가 합류했습니다. 도합 20만이 넘는 대군이 요동성을 포위했습니다. 요동성은 거대했습니다. 평지에 돌로 쌓은 성이었습니다. 높이도 규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1만 명이 넘는 고구려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50만 석의 군량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낮에는 당군의 공격을 막고 밤에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당군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드디어 요동성이 무너졌습니다. 12일간의 맹공 끝이었습니다. 성벽 일부가 무너지자 당군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1만 명의 고구려 병사 중 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1만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4만 명의 백성들도 당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이세민은 함락된 요동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성벽에 올라 사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불타는 건물들, 쓰러진 시체들, 울부짖는 백성들, 전쟁의 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의 눈에는 생리만 보였습니다. 요동성이 우리 손에 떨어졌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제 평양까지 직진이다. 신하들도 환호했습니다. 폐하의 신무하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끝입니다. 바로 그 순간 북쪽에서 고구려 구원군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신성과 국매성에서 보병과 기병 4만 명이 요동성을 구원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민은 웃었습니다. 늦었다. 이미 요동성은 떨어졌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가서 막아라. 당군이 출동했습니다. 고구려 구원군과 부딪혔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요동성을 막 함락시킨 당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고구려 구원군은 패퇴했습니다. 연승이었습니다.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그리고 들판에서의 전투까지 당군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6월 10일 다음 목표인 백암성으로 진군했습니다. 백암성은 요동성 북쪽의 험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암성의 성주 손대음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대국의 군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세민은 기뻐하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암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에 넣었습니다. 6월 10일 백암성 함락. 이제 당군은 고구려 서부 방어선의 대부분을 무너뜨렸습니다.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 단 2달 만에 4개의 주요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신하들이 이세민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제 평양까지 직진하시죠. 고구려의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평양을 함락시키면 전쟁은 끝입니다. 하지만 장손무기가 반대했습니다. 폐하, 아직 안시성이 남아있습니다. 안시성을 우회하고 평양으로 간다면 우리의 보급로가 위험합니다. 안시성의 고구려군이 배후를 칠 수 있습니다. 안실성, 요동성 남쪽에 자리 잡은 성이었습니다. 다른 성들보다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세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손무기의 말이 옳다. 6월 20일 당군은 안시성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이것이 이세민이 내린 운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6월 20일 당군이 안시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세민은 말을 타고 성을 둘러봤습니다. 안시성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였습니다.
서남 쪽은 비교적 평지였지만 동북 쪽은 높은 산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성벽의 둘레는 약 2,500m. 크지는 않았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성들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요동성에서는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백암성에서는 굴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에서는 투지가 느껴졌습니다. 성벽 위에 고구려 군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군을 내려다보며 북을 쳤습니다. 둥둥둥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세민 옆에 있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세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저 성은 다르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안시성주는 재능과 용기가 있다고 한다.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 안시성주만은 복종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개 소문이 군대를 보내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신하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세민은 웃었습니다. 조심하라고? 아니다. 오히려 좋다. 그런 자를 꺾어야 진정한 승리다. 그리고 그는 이세적을 불렀습니다. 이세적, 안시성을 공격하라. 하루에 6, 7차례씩 공격하라. 성주가 복종할 때까지. 이세적이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폐하. 그리고 그는 이세민에게 청했습니다. 폐하, 신이 하나 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성이 함락되는 날 청안의 남자들을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거만함을 응징해야 합니다. 이세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허락한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불을 뿜었습니다. 돌덩이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충거가 성벽을 두드렸습니다. 병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벽 위에서 고구려군이 활을 쏘았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끓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다리가 쓰러졌습니다. 당군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첫날의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이세민은 놀랐습니다. 뭐라고?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이세적이 보고했습니다. 폐하, 저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세민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 빨리 함락시켜라. 하지만 이틀째도 사흘째도 안시성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군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 6번, 7번. 하지만 안시성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바로 그날 멀리서 먼지 구름이 일었습니다.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폐하, 고구려 대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세민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가? 15만으로 추정됩니다. 15만.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세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구려의 구원군이었습니다. 연개 소문이 안시성을 구하기 위해 보낸 대군이었습니다. 북부 욕살 고연수, 남부 욕살 고혜진이 이끄는 고구려군과 말갈군 15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군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고정의였습니다. 고정의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장수였습니다. 수나라와의 전쟁도 경험했던 노장이었습니다. 고구려 구원군이 안시성 40리 앞까지 다가왔을 때 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정의가 말했습니다. 진왕 이세민은 천명을 받은 인재입니다. 안으로는 여러 영웅들을 제압하고 밖으로는 오랑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지금 그가 전국의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제 계책은 이렇습니다. 군사를 정비하되 싸우지 않고 며칠을 두고 지구전을 펼치면서 기습병을 보내 그들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군은 멀리서 왔습니다. 군량이 떨어지면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장수들은 달랐습니다. 고연수가 말했습니다. 대대로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5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당군과 정면으로 맞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혜진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시성이 위험합니다. 빨리 가서 구해야 합니다. 지구전을 펼치다가는 안시성이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혈기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구원군은 전진했습니다. 안시성 동남쪽 팔리지점,
주필산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40리에 걸친 거대한 진영이었습니다. 당나라 진영에서도 고구려 대군을 목격했습니다. 이세민이 신하들과 함께 산에 올라 고구려군을 내려다봤습니다. 40리에 걸친 진영,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병사들의 갑옷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세민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의 빛이 스쳤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폐하, 괜찮으십니까? 이세민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사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은 곧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 태종이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다. 그는 빠르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듣거라. 고구려군을 유인해야 한다. 우리가 약한 척하면 저들이 먼저 공격해올 것이다. 그때를 노린다. 그리고 이세민은 아사나사이를 불렀습니다. 돌궐 출신의 장수였습니다. 아사나사이, 네가 돌궐기병 1000명을 이끌고 나가라. 고구려군과 교전하다가 거짓으로 패하여 도망쳐라. 고구려군을 유인하는 것이다. 아사나사이가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사나사이가 돌궐기병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고구려 진영 가까이 다가가 도발했습니다. 활을 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고연수가 그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저 오랑캐들이 감히! 그는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가서 저들을 쫓아라. 고구려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궐 기병들은 화들짝 놀란 척 도망쳤습니다. 고구려군은 추격했습니다. 안시성 동남쪽 판리지점까지 추격했습니다. 그곳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고연수는 여기서 진을 치자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세민의 함정이 작동했습니다. 이세민은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이세적은 보병 1만 5천 명을 이끌고 서쪽 고개에 숨었습니다. 장손무기와 우진달은 정예병 1만 1천 명을 이끌고 산 북쪽 좁은 골짜기에 숨었습니다. 이세민 자신은 4천 명을 이끌고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정했습니다. 내가 북과 나팔을 울리면 모두 일제히 공격하라. 다음 날 아침 6월 23일 고연수는 이세적의 군대를 발견했습니다. 1만 5천 명. 자신의 군대보다 적었습니다. 고연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면 이길 수 있다.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격하라! 고구려군이 이세적의 군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고혜진이 이끄는 말갈 기병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세민의 부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세민이 산 정상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북이 울렸습니다. 둥둥둥. 나팔이 울렸습니다. 뿌. 갑자기 산 북쪽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장손무기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1만 1천 명의 정예병이 고구려군의 뒤를 쳤습니다. 고연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다! 뒤를 쳐라! 급히 군대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필 그 순간에 당군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세적이 서쪽에서, 장손무기가 북쪽에서, 이세민이 산 위에서. 고구려군은 포위당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고구려군도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좌무의 장군 왕군학이 전사할 정도였습니다. 이세적의 대장기가 포위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군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위당한 상태에서는 15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고연수와 고혜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36,800명의 고구려군이 무기를 버렸습니다. 고연수와 고혜진이 당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세민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15만 대군이더냐?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교 3,500명은 당나라로 압송하라. 나머지는 석방하여 평양으로 돌려보내라. 신하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폐하, 석방하신다고요? 이세민이 웃었습니다. 그렇다. 저들을 석방하여 평양으로 보내라. 그러면 평양의 고구려인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15만 대군도 당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들의 사기는 꺾일 것이다. 영리한 심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말갈병 3,300명은 모두 생매장하라. 신하들이 재차 놀랐습니다. 폐하, 이세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들은 황제의 진영을 공격했다. 용서할 수 없다.
모두 땅에 묻어라. 그렇게 3,300명의 말갈 병사들이 산채로 땅에 묻혔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세민은 그 산의 이름을 주필산이라 바꿨습니다. 황제의 수레가 머문 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군은 환호했습니다. 폐하, 만세! 고구려는 이제 끝입니다. 평양으로 직진하시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5만 대군 중에서 36,800명만 항복했습니다. 나머지 10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주필산 전투가 끝난 후 50일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6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나라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고구려 본군이 여전히 건재했다는 것을, 그들이 당군을 괴롭혔다는 것을, 그래서 당군이 쉽게 안시성으로 진군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쨌든 8월 11일 당군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안시성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주필산 전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50일이나 지체한 후였습니다. 이세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주필산에서 15만을 격파했다. 이제 안시성은 고립무원이다. 곧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안시성은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시성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북을 쳤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싸운다. 우리는 이긴다. 이세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성은 정말로 다르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지옥을, 토산이라는 악마적 발상을, 그리고 자신의 굴욕적인 태각을. 60일간의 혈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8월 10일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세민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6번, 7번씩 공격하라. 쉬지 말고 몰아붙여라. 새벽 첫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불을 뿜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가 하늘을 날아 성벽에 부딪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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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돌이 성벽을 때릴 때마다 성벽이 흔들렸습니다. 돌가루가 날렸습니다. 성벽 위에 고구려 병사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충거가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거대한 나무 기둥이 리듬을 타듯 계속해서 성문을 쳤습니다. 성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당군 병사들이 사다리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성벽에 사다리를 걸쳤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하지만 성벽 위에서 고구려군이 활을 쏘았습니다. 휙, 휙.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던 당군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고구려군이 돌을 던졌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사들이 함께 추락했습니다. 끓는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칙! 당군 병사의 얼굴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다리에서 손을 놓고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당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두 번째 공격, 점심 후 세 번째 공격, 오후 네 번째 공격, 저녁 다섯 번째 공격. 쉬지 않는 공격이었습니다. 고구려군도 쉴 수 없었습니다. 교대로 성벽을 지켰습니다. 한 조가 싸우는 동안 다른 조는 화살을 만들고 돌을 나르고 기름을 끓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당군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안에서는 더 바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 동안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야 했습니다. 남자들이 돌을 나르고 흙을 메웠습니다. 여자들이 목책을 세웠습니다. 목책, 즉 나무 울타리였습니다. 돌성벽이 무너진 곳에 나무로 임시 방어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일했습니다.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화살촉을 갈았습니다. 깃털을 달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인들은 식량을 배분했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죽은 자를 묻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이 있었습니다. 안시성주가 성벽을 순찰했습니다.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우리는 이긴다.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성주님, 구원군은 언제 옵니까? 주필산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혼자입니까? 성주가 그 병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혼자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우리 자신이 바로 구원군이다. 우리가 이 성을 지키면 다른 성들도 버틸 수 있다. 우리가 무너지면 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주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6번, 7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성벽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보수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무너졌습니다. 다시 보수했습니다.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씩, 어떤 날은 100명 이상, 성벽 위에서, 성문 앞에서, 돌에 맞아, 화살에 맞아, 불에 타서. 하지만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문은 끄떡없었습니다. 성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단결했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당군의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이세민이 이세적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아직도 함락시키지 못했느냐? 이세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죄송합니다. 저들의 저항이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낮에 성벽을 부수면 밤에 다시 세웁니다. 성문을 때려 부수려 하면 뒤에서 버팀목으로 막습니다. 사다리를 걸면 끓는 기름을 부어 막습니다. 이세민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이대로 계속 시간을 낭비할 것이냐? 우리에게 시간은 없다.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요동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지 않느냐? 이세적이 땀을 흘렸습니다. 폐하의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 맹렬하게 공격하겠습니다. 하지만 강하왕 이도종이 나섰습니다. 폐하,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벽을 부수는 대신 성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선다고? 무슨 말인가? 이도종이 설명했습니다. 토산을 쌓는 것입니다. 성 옆에 흙으로 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벽보다 높게 쌓으면 위에서 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을 쏘고 돌을 던져 성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산에서 성벽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이세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산을 만든다. 흙으로 산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훌륭한 계책이다. 즉시 시작하라. 그렇게 토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시성 동남쪽이 선정되었습니다. 지형상 평지여서 토산을 쌓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벽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1만 명의 단군 병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삽을 들고 흙을 퍼올렸습니다. 지게에 흙을 담아 날랐습니다. 토산터에 흙을 부었습니다. 발로 밟아 다졌습니다. 2만 명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1만 명이 교대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되는 작업이었습니다. 흙이 쌓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첫날 한 자 높이, 이틀째 2자 높이, 사흘째 석자 높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안시성 안에서도 토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흙무더기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성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성벽을 높여야 한다. 안시성 병사들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벽 위에 흙을 더 쌓았습니다. 목책을 더 높게 세웠습니다. 당군이 토산을 높이면 고구려군도 성벽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당군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1만 명이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안시성은 방어도 해야 하고 성벽도 높여야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은 야습을 시도했습니다. 밤에 성문을 열고 나가서 토산을 허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백 명의 고구려 병사들이 성벽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토산으로 다가갔습니다. 삽을 들고 토산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군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초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습이다! 적습! 고함이 들렸습니다. 당군이 달려왔습니다. 고구려군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칼이 부딪혔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고구려 병사 수십 명이 전사했습니다. 나머지는 급히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밤에도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토산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0일째 되는 날 토산이 완성되었습니다. 거대한 흑산이었습니다. 높이가 안시성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정상에서 성안이 다 보였습니다. 어디에 병사들이 있는지, 어디에 식량 창고가 있는지,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 다 보였습니다. 이도종이 부보개를 불렀습니다. 부보개, 네가 정예병 500명을 이끌고 토산 정상을 지켜라. 내일 아침 우리는 토산에서 성으로 공격할 것이다. 부보개가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500명의 병사들과 함께 토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당군 진영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만세! 토산이 완성되었다! 이제 안시성은 끝이다! 내일이면 성을 함락시킨다! 이세민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60일 만이다! 내일이면 안시성은 우리 손에 떨어진다. 하지만 안시성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성주가 성벽에 올라 토산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성벽보다 높았습니다. 정상에 당나라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성주님, 이제 끝입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까? 성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주님, 저 토산을 어떻게 막습니까? 성주가 돌아서서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토산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토산을 무너뜨릴 수는 있다. 병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너뜨린다고요? 어떻게요? 성주가 설명했습니다. 토산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단단히 다졌지만 결국 흙이다. 물이 스며들면 무너진다. 물을요? 그렇다. 토산 밑에 구멍을 파자 배수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물을 흘려보내자 지하수가 스며들게 하자. 토산의 기반이 약해지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성주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 밤 시작한다. 그날 밤 안시성의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성벽 지하에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당군이 알아주면 안 되니까요. 흙을 퍼내고 목재로 터널을 지지했습니다. 한 뼘씩 한 뼘씩 토산 쪽으로 파들어갔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땅굴이 토산 밑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성주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좋다. 이제 기다리자. 비가 오기를. 하지만 비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당군은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토산에서 성으로 넘어갈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을 배치했습니다.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세민이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총공격이다. 토산에서 성벽으로 건너가 단숨에 함락시킨다. 안시성 안에서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병사를 성벽에 배치했습니다. 화살을 쌓아놓았습니다. 돌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끓였습니다. 여인들이 남편들의 갑옷을 고쳐주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들들을 깨워놨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주가 성벽을 돌며 마지막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여기서 이긴다. 고구려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고구려 만세! 안시성 만세! 그날 밤 모두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거나 죽거나. 그리고 한밤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톡, 톡. 그러다가 점점 세졌습니다. 주룩, 주룩. 그리고 폭우가 되었습니다. 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안시성 성주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왔다. 토산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이 흙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안시성 사람들이 파놓은 배수로로 스며들었습니다. 물이 토산 기반부를 적셨습니다. 흙이 물러졌습니다. 지지력이 약해졌습니다. 토산 정상에 있던 부보개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우르르르릉. 거대한 소음이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하늘이 울렸습니다. 토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부분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하부 부분, 마치 파도처럼 토산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보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토산이 무너진다. 모두 피해라.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500명의 당군 병사들이
흑돈 병사들이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묻혔습니다. 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발버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지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톤의 흙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500명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생매장되었습니다. 토사는 안시성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안시성 성벽 일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쾅! 성벽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엄청난 먼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군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토산이 무너졌다. 어떻게 된 거냐? 이세민이 막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너져 내린 토산과 거대한 먼지구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토산이 무너졌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0일 동안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해서 쌓은 토산이 무너졌다고? 부보계와 병사들은 신하가 보고했습니다. 폐하, 대부분 토산과 함께 묻혔습니다. 생존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세민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 순간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안시성의 성문이 활짝 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둥둥둥둥.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고구려군이 성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너진 토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안시성주가 선두에 섰습니다. 칼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토산을 점령하라.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 고구려 병사들이 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부분, 약간 남아있는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휘둘렀습니다. 흙을 파냈습니다.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목책을 세웠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당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토산 붕괴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구려군이 나타났으니,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장수 하나가 외쳤습니다. 저들이 포산을 점령했다. 막아라. 탈환하라. 당군이 토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이미 참호를 파고 목책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활을 쏘았습니다. 휙, 휙. 당군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창을 던졌습니다. 쾅. 방패가 부딪혔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토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세민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폐하, 고구려군이 토산을 점령했습니다. 이세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고구려군이 우리 토산을 점령했다고? 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보계를 잡아오라. 당장.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부보계는 이미 뭐? 토산 둥계로 사망했습니다. 이세민이 칼을 땅에 꽂았습니다. 죽었다고? 죽었다면 시체라도 가져와라. 당장. 병사들이 토산 잔해를 뒤졌습니다. 부보계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흙 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이세민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세민이 명령했습니다. 저놈의 목을 베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폐하, 이미 죽은 자를 베라. 당장 베라. 그리고 목을 군중에 돌려라. 모든 병사들이 보게 하라. 토산을 지키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라. 집행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미 죽은 부보계의 목을 쳤습니다. 목이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목을 창에 꽂아 군중 사이를 돌렸습니다. 병사들이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재민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토산을 탈환하라. 당장 모든 병력을 투입하라. 고구려군을 몰아내라. 당군이 공격했습니다. 1만 명이 토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고구려군은 3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로는 당군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참호가 있었습니다. 목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사적이었습니다. 당군이 토산을 기어올랐습니다. 고구려군이 위에서 공격했습니다.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창을 찌르고 당군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토산 비탈을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당군은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 부대가 지치면 새로운 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고구려군도 교대했습니다. 성에서 지원병이 나왔습니다. 전사자가 나가면 새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횃불을 밝히고 싸웠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토산 쟁탈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고구려군도 피해가 컸습니다. 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토산을 지켰습니다. 당군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토산을 오르다가 참호에서 목책 앞에서 사흘째 되는 날 이세민은 깨달았습니다. 토산을 탈환할 수 없다는 것에 그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이세민이 물었습니다. 토산을 탈환할 수 있겠는가? 장수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어렵습니다. 저들이 참호를 깊이 파고 목책을 높게 세웠습니다. 고지를 점령한 자가 유리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하고 저들은 내려치면 됩니다. 이세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토산 없이 안시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는가?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한 장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지금까지 60일 이상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토산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뭐 철군을 고려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세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철군? 철군이라고? 안시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라는 말이냐? 폐하, 9월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요동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물이 얼고 풀이 말라 군마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데? 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성과 권한성에서 고구려군이 우리 보급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운송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세민은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안시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패배를, 굴욕을, 수치를.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밤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무릉덩이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군량 배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말들이 먹을 풀이 없어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이세민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군한다. 신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폐하,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세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라는 작은 나라에게, 안시성이라는 작은 성에게 철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병사들이 짐을 쌌습니다. 천막을 걷었습니다. 무기를 챙겼습니다. 안시성 성주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주님, 당군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가 성벽에 올라 당군 진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당군이 도망간다! 하지만 성주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하지만 대가가 컸다는 것도. 88일간의 공방전, 수많은 전사자, 무너진 성벽, 불탄 건물. 이것이 승리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전사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다. 병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전사한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당군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행렬이었습니다. 10만이 넘는 군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민이 마지막으로 안시성을 돌아봤습니다. 저 성, 작은 성. 하지만 그를 굴복시킨 성, 자신의 불패 신화를 깨트린 성. 그는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비단 100피를 준비하라. 폐하, 비단을요? 안시 성주에게 보낸다. 저 성을 잘 지켰다고. 훌륭한 장수라고. 신하가 의아해했습니다. 폐하, 적에게 선물을... 이세민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선물이 아니다. 인정이다. 저들이 우리를 이겼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비단 100필이 안시성으로 보내졌습니다. 사자가 성문 앞에 섰습니다. 당 황제 폐하께서 안시성주의 용기와 지략을 칭송하시며 이 예물을 보내십니다. 안시성주가 성벽에 올라 대답했습니다. 당 황제의 마음을 감사히 받겠소. 당신들은 용감한 전사들이었소. 무사히 돌아가시오. 그리고 안시성주는 성벽에 서서 떠나는 당군을 지켜봤습니다. 배웅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이세민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벽 위의 고구려 장수를,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을. 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세민은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인데,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안시성주의 이름을.
그리고 후세 사람들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당군은 안시성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귀한 길이 문제였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면 가장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고구려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신성 건안성에 아직 1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장성무기가 말했습니다. 폐하, 짧은 길은 위험합니다. 고구려군이 매복할 수 있습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우회? 어디로? 요택을 지나야 합니다. 요택, 요와 하류의 거대한 늪지대, 올 때도 고생했던 그곳. 이세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요택으로 가자. 늪지대라도 안전하다면. 하지만 요택은 악몽이었습니다.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0일 이상 걸려야 했습니다. 늪지대는 끝이 없었습니다. 진흙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레가 빠졌습니다. 말이 주저앉았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풀을 베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수레를 밀었습니다. 흙을 날랐습니다. 이세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수레를 밀었습니다. 풀을 베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추웠습니다. 9월 말, 요동의 날씨는 차가웠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병사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군량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3끼가 2끼가 되고 1끼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이 풀뿌리를 캤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굶었습니다. 말들이 쓰러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병사들이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날것으로. 불을 피울 나무조차 없었으니까요. 병들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피로에 병이 돌았습니다. 설사가 퍼졌습니다. 열병이 퍼졌습니다. 치료할 약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매일 수백 명씩. 늪지대 곳곳에 시체가 버려졌습니다. 묻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시체를 밟고 걸었습니다. 동료의 시체를, 친구의 시체를, 형제의 시체를 밟고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 이세민도 고통받았습니다.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등창이었습니다. 고름이 흘렀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기록에는 없지만 추측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구려군의 추격이었습니다. 영계 소문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습니다. 패퇴하는 당군을 놓칠 리 없습니다. 분명 추격했을 것입니다. 늪지대를 통과하는 당군을 향해 화살을 쏘고 기습을 가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의 피해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돌아간 자가 절반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였으니까요. 굴욕이었으니까요. 10여일이 지나고 드디어 요택을 벗어났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동료를 잃었으니까요. 장안으로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설현타가 움직였습니다. 당의 공백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세민은 설현타를 막아야 했습니다. 고구려 원정 실패의 책임을 물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12월, 드디어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2월에 출발해서 12월에 돌아왔습니다. 10개월의 원정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30만 대군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10만도 채 안 되었습니다. 20만이 넘는 병사들이 고구려 땅에서, 요택에서, 귀환길에서 죽었습니다. 잭성들이 길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세민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전사한 병사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제단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술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세민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다. 수 양제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도 패배했다. 고구려에게. 신하들도 울었습니다. 황제의 눈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세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구려를 다시 치지 마라. 다시는. 하지만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고구려를 쳤습니다. 647년 이세적을 보내 침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648년 다시 침공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649년 5월 26일 당태종 이세민은 죽었습니다.
향년 52세, 등창과 단약 중독이었습니다. 죽기 전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하지 마라.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유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구려를 쳤습니다. 그리고 23년 후인 668년, 고구려는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나라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영계송운의 아들들이 내분을 일으켰습니다. 고구려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단결했다면, 만약 내분이 없었다면 당나라는 고구려를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시성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안시성, 작은 성, 하지만 대제국을 굴복시킨 성, 안시성주. 이름도 전해지지 않는 사람, 하지만 황제를 물리친 영웅. 훗날 사람들은 그를 양만춘이라 불렀습니다. 명나라 시대 소설에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영웅에게는 이름이 필요하니까요.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안시성주는 참으로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으니 애석할 따름이다. 하지만 이름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는 10만 백성과 함께 88일을 버텼습니다. 당 태종의 30만 대군을 막았습니다. 60일간 쌓은 토산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안시성 전투는 기억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들도 안시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안시성을 기억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긴 이야기, 단결이 힘이 되는 이야기,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이야기. 안시성은 지금 중국 땅에 있습니다. 요녕성 해성시, 영성자촌, 황량한 벌판에 흙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패배한 곳이니까요. 표지석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흙더미 속에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1400년 전 그곳에서 벌어진 전투의 기억이, 안시성주와 10만 백성들의 용기가, 당 태종의 패배와 굴욕이,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단결과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작은 성도 대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시성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안시성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400년 전 요동의 한 작은 성에서